안녕하십니까, 머니다큐입니다. 자, 오늘은 곧버스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마이너스 10% 오늘 돌파했고요. 오늘 또 추가 물타기를 한 상황입니다. 뭐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 들어가면 굉장히 욕을 많이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아니, 시장이 이렇게 지금 후끈후끈한데 왜 굳이 반대 매매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 왜 멍청한 짓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들어가는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후회는 조금 있지만 아직까지 급락에 대한 확신은 아직 변함이 없고요. 근데 일단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코스피가 오르더라도 한번 조정을 좀 세게 주고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올릴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모든 흐름들을 솔직히 IMF 때와 요 라인이죠. 그 IMF 때의 분위기랑 좀 비교를 해서 이번 상황을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좀 들어가는 타이밍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뭐 손실을 그나마 10%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IMF 때를 한번 볼게요. 이 IMF 때는 우리나라의 문제였어요. 일단은 환율이 급등했고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달러로 진 빚을 우리는 1조밖에 안 밀렸는데 뭐 2조를 갚아야 되는 아주 삼중고에 시달렸던 최악의 3년, 대한민국 최악의 3년, 그리고 다시 뭐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2년 만에 확 반등했던 요런 IMF가 있죠. 근데 이번 코로나는 실적도 박살이 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생산 자체가 멈췄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더라도 실적을 바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개인 투자자였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외국인이라든가 뭐 기관 투자자들이 손해를 크게 봐야 될 이런 목들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감당을 하겠다고 접근을 일단 한 겁니다. 일단은 이 투자 금액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일단은 빚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거. 이제 뭐 9월 달까지는 뭐 공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지만 그 공매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이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곧버스를 투자하는 시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에서 좀 후회를 하는 거지만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갔어도 늦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라는 것이 일단 제 투자의 실패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일단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완벽한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미국이 일단 저는 모든 정책이 실패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편성된 게 아마 5조 달러까지 편성이 됐고 이미 쓴 게 3조 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인 금액을 시장에 공급했던 이유는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릴 바에는 패닉이라도 피하자라는 게 미국 트럼프 형님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려야 돼요. 그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국 때리기, 뭐 일본이 대한민국 욕해서 지지율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 미국은 중국을 공격해서 자기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아주 그런 생각이 강한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찍어내더라도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기축통화가 이번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역시 미국은 미국이에요.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달러를 그렇게 발행을 하고 유동성을 푸는데도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사주죠. 엄청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율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을 원화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없는 나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번 주가 폭락이 한번 시작되면 그전 저점은 물론이고 그 이하까지도 충분히 폭락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곧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IMF 때처럼 그전 고점까지 회복을 해버리고 다시 폭락을 해버리면 지금 아직도 한 600포인트 정도 600포인트 정도를 더 올리고 폭락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곧버스를 투자하신 분들의 투자 그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쨌든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이런 일본 같은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이 폭락은 이미 예견된 거였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들이 일단 다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미국이 이제 실업률이 이제 조만간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근본적으로 미국은 소비가 탄탄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하기에는 그냥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게, 대한민국은 지금 그 불로소득에 미친 나라, 이런 나라들은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래 이거? 네, 불로소득에 미친 나라. 그 말은 즉슨 집을 사면 무조건 올라. 요즘에 경매 시장도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좀 세지고 있고, 무조건 집을 사면은 오른다라는 확신. 그래서 무리한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욕구가 굉장히 최근 2년 동안 강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게 되면 일단은 그 매월 수입에서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지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가 감소해요. 이 소비가 감소한다는 거는 경제가 위축된다는 거고, 기업 이익이 감소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건데, 일단 이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 10년에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 붐까지 잃어버린, 그냥 막 주식과 부동산에 막 올인을 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기업 이익이 박살났고 이익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 뭐 백신 개발이 뭐 이제 곧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경제가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거의 이전 수준으로 일단 회복은 거의 다 했고, 이렇게 회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고평가 국면으로 들어왔다.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한 11배, 12배 정도? 요 정도였는데 실적은 그대로인데 이제 그 주가만 올라버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임은 확실하고요. 저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뭐 22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제 남은 자산을 이제 모두 다 곧버스로 물타기를 해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있을 주식시장 폭락에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저는 굉장히 바라는 거는 그 주식 투자로 올인하는 거를 굉장히 좀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망해요. 물론 뭐 지금까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언제 터질지가 문제인 거고, 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혹시라도 저와 같이 곧버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응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지나치게 욕설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오늘 미국 증시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굉장히 소폭 조정을 받는 거 보니 뭐 대한민국 주식도 내일 돼봐야 뭐 살짝 조정 혹은 뭐 소폭 상승 뭐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예상되는데, 뭐 이런 매일매일 차트를 계속 쳐다보는 습관을 버리시고 자기 생각을 강력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길러서 손실 보는 거를 최소화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